안녕하세요. 홍선표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아주 편하게 그냥 역사 속의 한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서양 최고의 장군이자 정치가 그리고 작가로 불리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대한 얘기인데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영어명으로는 이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으실 만한 인물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남겼던 그 유명한 말들, 예를 들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고 브루투스 너마저, 이런 대사는 다들 이제 몇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인물은 굉장히 서구 역사, 그러니까 서양 역사에서 굉장히 큰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그 서구 문명의 그 기반을 만든 로마 제국, 그 로마가 제국이 되는 토대를 쌓은 인물이자 사실상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인물이기 때문이죠. 제가 여기서 그 사실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황제의 버금가는 그 권력을 가졌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황제로 즉위하진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카이사르가 그 브루투스 일당한테 암살을 당하잖아요. 그 암살을 당하고 나서 또 이제 로마에서 다시 한번 내전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카이사르가 그 자신의 양자, 그러니까 양 아들로 그 지정했던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의 이제 첫 번째 황제가 되는 건데요. 아무튼 이렇게 로마라는 그 서구 문명을 기틀을 쌓은, 서구 문명의 기반을 쌓은 그 제국을 창시한 인물이기 때문에 카이사르는 서양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제 여겨지고 있죠. 카이사르라는 인물 자체가 얼마나 그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이 카이사르는 이제 이름이잖아요. 율리우스가 성이고 카이사르가 이름인데, 근데 카이사르의 이름인 이 카이사르가 나중에 가서는, 그러니까 나중도 아니죠. 바로 아우구스투스부터는 바로 황제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황제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카이사르라는 표현이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우리가 보통 그 러시아의 황제는 차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독일의 황제는 카이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차르와 카이저라는 단어 자체도 그 카이사르라는 그 단어에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은 카이사르 자체가 얼마나 유명한 인물인지, 그리고 카이사르라는 이름 자체가 서구에서는 최고의 권력자, 황제를 의미한다는 그런 사실을 아실 수 있고요. 여기 이 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에 다니시거나 그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 성경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제가 어느 성경에 나오는지까지는 모르지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가이사가 바로 카이사르입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세속의 것은 세속의 것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는 세속에 속하지 않는 종교적인 영역의 것은 종교적인 영역의 것에게,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성경에까지 나올 인물이니까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방송의 주제는 제가 카이사르는 어떻게 겁쟁이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뤄냈는가, 카이사르는 어떻게 공포와 맞서 싸워 이겼는가, 이걸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카이사르가 서구 최고의 장군이자 정치가 그리고 작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카이사르가 뛰어난 장군이고 정치가란 거는 많은 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카이사르가 이렇게 장군이자 정치가이면서 굉장히 뛰어난 작가였습니다. 제가 지금 그 책을 제가 집에 두고 와갖고 여기서 이제 표지를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카이사르가 남긴 책 중에서 남긴 책이 이제 두 권이 있는데, 한 권은 바로 갈리아 전쟁기고요. 다른 한 권은 그 내전기입니다. 갈리아 전쟁에는 말 그대로 갈리아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면서 싸웠던 기록을 담은 건데, 그 갈리아 전쟁이, 여기서 말하는 갈리아는 지금의 이제 프랑스를 얘기합니다. 그 책을 보면은 카이사르가 그 갈리아 지방 총독에 임명돼서 8년 동안 이 프랑스를 비롯해서 라인강 너머의 게르만, 그러니까 독일, 그리고 이 도버 해협,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있는 도버 해협을 넘어서 그 당시 이제 브리튼까지 가서 수많은 그 부족들과 이 전쟁을 치렀던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책이고요. 내전기는 말 그대로
그 내전,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서 벌어졌던 그 전쟁을 다룬 건데, 카이사르가 이 그 갈리아 전쟁을 마치고 이탈리아로 돌아와서 가장 큰 라이벌이던 폼페이우스와 뭐 지금의 그리스와 이집트 일대에서 그리고 뭐 이탈리아까지 해갖고 그 안에서 제국 안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그 과정을 다룬 책이 바로 내전기입니다. 이 두 책 모두 오늘날까지 굉장히 많이 읽히는 책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저는 이제 이 두 책을 다 읽어봤는데 굉장히 잘 쓴 책입니다. 카이사르가 글을 이제 얼마나 잘 썼냐면 오늘날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탈리아의 이제 뭐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라틴어 수업을 받잖아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함자 수업을 받는 것처럼 거기서도 고대 이제 과거에 그 라틴어 수업을 받는데 그때 이제 교재로 쓰는 책이 바로 이 갈리아 전쟁기와 그 내전기에 나오는 문장들이고요.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키케로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 로마인 이야기라든지 그런 걸 이제 시오노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같은 걸 보셨으면은 뭐 카이사르나 키케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아실 텐데 키케로도 서구 역사상 굉장히 뛰어난 그 웅변가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로마 공화정의 그 원로원 의원이기도 했었고 그 직업은 이제 변호사였거든요. 그런 키케로마저도 키케로하고 이제 카이사르는 이제 동시대 사람인데 그 사실은 키케로는 아까 얘기했었던 그 내전 때 카이사르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인데 이 키케로 자체도 카이사르의 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카이사르의 글은 알몸과 같아서 인간이 몸에 걸치는 장신구를 벗어 던졌을 때 생겨나는 매력으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불필요한 수식어, 뭐 서술어 그런 군더더기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그 핵심만 마치 인간이 모든 이런 옷이라든지 그런 장신구를 벗어 던지고 인간의 알몸이 갖고 있는 그 생동하는 그 건강 있잖아요. 생동하는 매력. 마치 그것처럼 불필요한 건 싹 다 없애버리고 굉장히 간결하게 핵심으로 찔러 들어가는 그런 이제 문장을 쓰고 있다. 이렇게 높이 평가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한때 유럽 전역을 다 제패했었던 나폴레옹도 이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쟁에 대해서 갈리아 전쟁에는 전쟁 기술에 대한 최고의 교과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제 이 카이사르의 그 갈리아 전기와 내전기를 재밌게 다 읽었는데 오늘은 제가 읽은 내용들 중에서도 그 하나를 좀 갖고 와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공포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카이사르가 그렇게 공포에 휩싸인 군중, 자신의 병사들한테 어떻게 다시 용기를 줘서 맞서 싸우게 할 수 있었는지, 적과 맞서 싸우게 할 수 있었는지, 이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제가 이제 그 카이사르가 쓴 그 갈리아 전기에 나오는 그 내용을 한번 직접 읽어드릴게요. 직접 읽어드릴 텐데, 이제 카이사르가 쓴 문장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 텐데, 카이사르는 며칠 동안 베손티오에 머물면서 식량과 군수품을 준비했다. 그러는 사이 갑자기 지독한 공포가 아군 전체에 퍼져 병사들의 사기와 의욕을 크게 떨어뜨렸다. 우리 병사들의 질문에 여기서 우리 병사들은 당연히 로마군이겠죠. 우리 병사들의 질문에 갈리아인과 상인들은 게르만인들이 엄청나게 키가 크고 강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용감하고 무기를 능수능란하게 다룬다고 설명했다. 어떤 자들은 전투에서 게르만인과 마주섰을 때 그들의 험한 인상과 강렬한 눈빛을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다고 떠들어댔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 갈리아 전쟁이란 전쟁 자체가 이제 한 8년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쟁 첫 해에 썼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라인강을 넘어서 여기서 이제 제가 게르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라인강 넘어 지금의 독일에 살고 있던 게르만족들이 라인강을 넘어서 지금 프랑스로 들어와갖고 지금 프랑스에 살고 있던 갈리아인들을 지금 뭐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갖고 카이사르는 자신이 이제 갈리아를 다스리는 프랑스를 다스리는 그 총독이잖아요.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이 자신의 영토 안으로 들어온 그 게르만인들을, 그러니까 로마의 영토 안으로 들어온 게르만인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게르만족들하고 한판 전쟁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 로마 병사들 사이에서 게르만족에 대한 지금 공포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공포감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높아지는지 또 읽어드리면 공포는 먼저 군관, 외인군 대장, 그리고
카이사르와 친분을 쌓기 위해 로마에서 그를 따라온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자들 사이에 퍼졌다. 어떤 자들은 급히 떠나야 한다고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휴가를 신청했고, 어떤 자들은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 울며 겨자 먹기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두려운 표정만은 감출 수가 없었고 때로는 눈물을 짓기도 했다. 그들은 막사 안에 틀어박혀서 자신의 운명을 슬퍼하거나 동료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운명을 한탄했다. 유서를 쓰고 서명하는 소리가 진지 전체에 가득했다. 지금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은 굉장히 군관, 아무래도 장교급이겠죠. 그리고 외인군 대장, 카이사르하고 이제 동맹을 맺었던 외부 부족의 지원군이거든요. 그 지원군들의 대장, 그리고 카이사르와 친분을 쌓기 위해서 로마에 따라온 돈 많은 집 자제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막 공포가 쫙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되게 카이사르가 제가 굉장히 글을 잘 쓴다고 느낀 게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유서를 쓰고, 유서를 막 써야지 이제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이번 전쟁에 죽겠지. 이런 공포가 지금 싹 감돌고 있으니까. 유서를 쓰고 서명하는 소리가 진지 전체에 가득했다. 굉장히 딱 한 문장으로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딱 보여주는 건데, 근데 또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위쪽에서 시작됐던 그런 이제 공포가 진짜 병사들한테까지 내려가는 장면인데, 장교들의 눈물 섞인 불평 때문에 군단병, 백인 대장, 기병 대장 등 전투 경험이 풍부한 군인들까지도 공포에 물들기 시작했다. 어떤 자들은 애써 태연한 척하면서 적 따위는 무섭지 않으나 그들과 아리오비스투스, 여기서 아리오비스투스가 로마군과 이제 맞서 싸울 게르만족의 족장입니다. 게르만족 지휘관인데, 아리오비스투스 사이에 놓인 좁고 험한 길과 울창한 숲이 문제라거나 식량이 제대로 수송될지가 걱정이라는 식으로 말했다. 심지어 어떤 자들은 카이사르의 면전에서, 카이사르의 바로 눈앞에서 총사령관인 카이사르가 출동 명령을 내려도 병사들이 공포 때문에 군기, 그러니까 군부대를 상징하는 깃발 있잖아요. 군기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면은 아까 제가 위에서부터 시작됐던 공포가 이제 아래까지 내려갔다고 했는데, 보면은 군단병, 사실 우리가 지금 로마 제국에 대해서 잘 몰라도 로마 군단이라고 하면은 사상 최고의 군단, 마치 오늘날의 미 육군 해병대, 미군처럼 사상 최강의 군대라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로마 군대를 이끌던 군단병과 백인대장은 지금으로 치면은 군부대 중대장 정도 되거든요. 한 100명 정도, 이제 말 그대로 100명 정도를 이끄는 그런 지휘관이니까, 그런 현장 지휘관인 백인대장, 그리고 기병대장처럼 숱한 전투를 치러왔던 사람들까지도 지금 다 이제 겁을 다 질려 먹은 거예요. 얼마나 겁을 질려 먹었냐면, 군대에서 총사령관이 얼마나 진짜 막강한 자리입니까? 근데 총사령관이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명령을 내려도 병사들이 따르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공포에 질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병사들이 패닉에 빠진 거죠. 자기가 이제 게르만족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은 8년 동안 프랑스, 지금의 갈리아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프랑스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그 첫 해가 바로 기원전 58년이거든요. 그때 이제 카이사르가 남긴 기록이에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르만족이 이제 라인강을 넘어서 왔는데, 그 게르만족과의 싸움을 앞두고 이제 카이사르가 자신의 병사들이 이 정도로 공포에 짓눌렸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그때 이제 카이사르의 기록을 보면, 그때 갈리아 지방으로 이제 건너온 게르만족이 12만 명에 달했거든요. 근데 12만 명 중에서 전투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성이라든지 아이들, 그리고 노인분들, 그런 층을 빼면은 그래도 이제 몇만 명이 될 텐데, 카이사르 휘하에 있는 군대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예요, 적군의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적군의 숫자가 되게 그렇게 많으니까 카이사르의 군대가 아무리 세계 최고의 로마군이라고 해도 지금 이렇게 겁에 질렸고, 카이사르가 그 내전기와 갈리아 전기, 이 책에서 남겼던 문장들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문장은
제가 정확한 문장 그대로 옮는 거 아니고 그냥 내용만 읊어드리면 사람들은 자신이 처음 보는 것, 자신이 모르는 것과 마주쳤을 때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것을 지나치게 무시하거나, 하나는 그것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움을 갖거나, 자기가 처음에 뭘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나치게 두려움을 갖고 막 공포스러워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인다는 건데 여기서는 로마군이 이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나치게 두려워한다. 엄청나게 지금 공포에서 패닉에 빠졌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이렇게 덩치도 엄청 크고 막 맨날 싸움만 하고 막 그 좀 야만족이고 막 잔인하고 그럼 거기다가 수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고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한 번도 맞서 싸우지 못했다. 이런 게르만족하고 맞서 싸워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지금 로마군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카이사르의 군대가 완전히 이렇게 패닉에 빠졌어요. 근데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기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기가 엄청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어떤 전투에서도 이길 수 없는 건데 그렇다면 카이사르는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까지 이 사람들의 자신의 부하들의 사기를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패닉에 빠진 상태의 사람들의 사기를 어떻게 올렸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카이사르가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러면은 카이사르가 그 당시 그 병사들에게 어떤 식으로 연설을 했는지 제가 한번 그걸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병사들을 수습하지 않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게르만족을 무찔러 갖고 갈리아 지방의 그 평화를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병사들을 사기를 올리고 그들에게 다시 용기를 줘야 되는데 카이사르가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카이사르가 직접 남긴 기록인데 아리오비스투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리오비스투스는 그 카이사르와 맞서 싸우는 그 적을 이끄는 장군이라고. 아리오비스투스는 카이사르가 집정관일 때 로마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자 대단히 노력했다. 그러던 그가 무슨 이유로 이토록 성급하게 친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겠는가? 카이사르는 아리오비스투스가 그의 요구를 알고 그의 공정함을 이해한다면 카이사르나 로마의 호의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행여 그가 걱정과 광기에 사로잡혀 전쟁을 일으킨다 한들 그대들이 왜 두려워한단 말인가? 왜 그대들은 자신들의 용기와 카이사르의 능력을 의심하고 절망하는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거는 카이사르가 그 병사들과 이제 백인 대장들을 불러다 놓고 하는 얘기인데 그 병사들 너희들은 지금 굉장히 불필요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꼭 뭐 전쟁을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왜 이렇게 너희는 두려워하고 있냐?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꾸짖는 거죠. 너희들은 진짜 여기서 보면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 왜 그대들은 자신들의 용기와 카이사르의 능력을 의심하고 절망하는가? 전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약간 이제 기선을 제압하는 거죠. 병사들의 너희들은 지금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어. 일단은 기선을 제압해야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듣잖아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선대에 이미 적들의 침략을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가이우스 마리우스가 킴브리족과 테우토니족을 격퇴하지 않았던가. 그때 로마의 병사들은 지휘관들 못지않게 큰 명예를 누릴 수 있다. 큰 명예를 누릴 만큼 용감히 싸웠다. 여기서 이 얘기는 그 카이사르보다 그 한 세대 전에 가이우스 마리우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 때도 이미 게르만족의 일파인 그 킴브르족과 테우토니족과 싸워서 로마군이 이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로마군 뭐 게르만족 옛날에 뭐 때려서 잡았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 우리 지금 게르만족 싸우더라도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아버지 삼촌들도 게르만족 다 때려잡았다. 그거 걱정하지 마라.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이제 과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또 제가 카이사르 읽어보겠습니다. 보다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노예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는 커다란 위협을 경험했다. 그러나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우리에게서 배운 경험과 훈련 덕분이었다. 이 모든 예에서 그대들은 흔들리지 않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았을 것이다.
로마인은 노예들이 무기를 갖지 않았을 때에도 오랫동안 그들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후에 노예들이 무기를 들고 승리를 구가할 때 로마인은 그들을 물리쳤다. 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노예들을 말하는데, 이 노예들이 바로 그 유명한 스파르타쿠스가 이끌던 그 검투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로마인은 노예들이 무기를 갖지 않았을 때도 오랫동안 그들을 두려워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검투사들이니까 맨날 싸우는 것만 연습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체격이 좋고 힘이 좋고 뭐 사납고 그렇겠어요. 그래서 우리 평범한 로마인들은 검투사 보면은 엄청 잘 싸우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막상 걔네들 반란 일으켰을 때도 우리가 다 때려잡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진압했던 게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그리고 이 두 명과 또 다른 삼두 정치라고 있잖아요. 그 삼두 정치의 삼두 중 한 명이 이제 크라수스였거든요. 크라수스가 이제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다 이렇게 진압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엄청 대단했던 날고기는 검투사들도 우리 로마군이 다 때려잡았다. 우리는 진짜 세계 최강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싸움 잘하는 검투사들도 제압했는데 그깟 게르만족 따위가 뭐가 그렇게 무섭냐?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처음에는 한번 꾸짖어서 개전 제압하고 마리우스가 때려잡았던 사례 그거 얘기해주고, 스파르타쿠스 반란도 우리가 진압했던 사례 얘기해주고, 자꾸 이제 과거 사례를 통해서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더한 것도 했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게르만인으로 말하자면, 이게 카이사르의 얘기입니다. 게르만인으로 말하자면 헬베티족과 자주 전투를 벌였고, 두 부족의 국경에서는 물론 게르만의 영토에서도 헬베티족에게 종종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그 헬베티족을 우리 로마군이 무찌르지 않았던가. 여기서 헬베티족은 로마군이 이미 진압한 갈리아의 부족이에요. 근데 잘 보면 우리는 이미 헬베티족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 게르만 얘네들은 이 헬베티족하고 싸웠을 때도 졌을 때도 많았던 애들이다. 아니 불과 며칠 전에 이 헬베티족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잡았는데, 아니 이 헬베티족한테도 졌던 게르만족 뭐가 무섭냐, 이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모인 자들 중에는 갈리아인이 게르만인에게 패하여 도주한 것 때문에 위험을 느끼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패했는지를 보라. 갈리아인이 오랜 전쟁으로 완전히 지쳐버린 때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리오비스투스는 수개월 동안이나 소택지로 둘러싸인 진지에 숨어 지내면서 갈리아인에게 싸울 기회를 주지 않았다. 결국 싸우기를 단념한 갈리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자 그제서야 기습을 가했다. 따라서 그가 승리를 거둔 것은 군대의 용맹함 때문이 아니라 교활한 계략 덕분이다. 전투 경험이 없는 갈리아인에게는 그런 전술이 통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똑같은 전술로 우리 로마군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그 자신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로마군이 막 갈리아 사람들한테 게르만족 어때? 게르만족 그렇게 세? 이렇게 했을 때 갈리아인들이 진짜 무섭다, 걔네들 진짜 장난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갈리아인들이 이 게르만인들한테 최근에 전쟁에서 져서 그렇거든요. 근데 카이사르는 아리오비스투스가 이끌던 게르만족이 어떻게 갈리아인을 이겼는지를 잘 보라는 거죠. 걔네들은 진짜 군대가 강해서 이긴 게 아니고 잔꽤 써갖고 막 이렇게 숨어 지내다가 갈리아인들이 이제 지쳐갖고 이제 뿔뿔이 이제 흩어졌을 때 그치에서 이제 막 나가갖고 애들 이제 각계 격파해갖고 그래서 이긴 거다. 그건 진정한 승리도 아니고 그 정도 수준의 유치한 전략은 우리 로마군에게는 절대 먹히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점점 이제 과거 사례부터 아주 먼 과거서부터 마리우스 때부터 점점점 이렇게 가까운 최근 사례로 오는 거죠. 점점점 이제 병사들 고양시키는 겁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식량 배급이나 험론을 탓하는 자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주제넘는 짓이다. 결국 그것은 지휘관의 직무 수행을 의심하거나 그것을 카이사르에게 촉구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런 문제들은 카이사르의 몫이다. 식량은 세카니족, 레우기족, 링고네스족이 보급하고 있으며 들판의 밀도 이미 여물었다. 행군 명령에 대해서라면 조만간 그대들 스스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괜히 너희들 두려운 거 감추려고 식량이 문제다, 지형이 안 좋다,
그런 거 다 너희 핑계다. 너희 지금 두려워서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는 카이사르다. 내가 그 유명한 카이사르다. 니네들이 그 식량이라든지 그 지형 어디로 행군할지 걱정해줄 필요 없고 식량도 이미 많이 충분하고 행군으로는 내가 알아서 내가 잘 정할 테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앞에 나가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꾸짖는 거죠. 병사들이 군기를 앞세워 행진하라는 명령을 거부할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는다. 과거를 돌이켜볼 때 군대가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는 지휘관이 행운으로부터 버림받아 전쟁에서 패했을 때나 그의 범죄나 탐욕스러운 행위가 밝혀졌을 때이다. 카이사르의 결백함은 그의 전생애가 입증하는 바이며 그의 전운 또한 헬베티 쪽과의 전투에서 명백히 입증되었다. 내가 이제 군대를 이끈 다음부터 한 번도 패배한 적도 없고 그리고 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병사들에게 무리한 명령을 내린 적도 없고 내가 뭐 내 탐욕을 위해서 막 재산을 이제 빼돌리거나 그런 적도 없는데 왜 병사들이 나의 명령을 거부하겠냐.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그렇게 전쟁에서 내 그런 지휘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걸 모르냐. 내 지휘에 따랐더니 그렇게 크게 승리하지 않았냐. 자신감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거의 연설의 마지막 부분인데 따라서 카이사르는 훗날로 미룰 수도 있는 계획을 즉시 시행하고자 한다. 바로 오늘 밤 제4야경시, 여기서 제4야경시는 새벽 3시에서 6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4야경시에 진지를 철수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의 마음속에 공포가 강한지 수치감과 의무심이 강한지 확인할 것이다. 그 연설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오자마자 우리는 이제 당장 짐을 싸서 출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연설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병사들의 사기를 올려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이렇게 공포가 그 부대 안에 스며들어 올 거란 걸 이제 카이사르처럼 인간들의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은 분명히 알았던 거고 일단 이렇게 사기를 탁 올려놓은 상태에서는 쭉 밀고 나가야 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병사들한테 이제 쓸데없는 생각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전쟁을 개시하는 거죠.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단 한 사람도 따르지 않는다 해도 카이사르는 10군단과 함께 출발할 것이다. 카이사르는 10군단의 충성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들은 앞으로 카이사르의 호위대가 될 것이다. 그 로마에도 이제 여러 군단이 있잖아요. 한국도 뭐 1사단, 7사단, 뭐 22사단 뭐 이렇게 여러 사단이 있는 것처럼. 근데 자기가 이끌던 여러 군단들 중에서도 10군단만큼은 내 호위대로 따라갈 것이고 난 그들만은 무조건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10군단은 카이사르가 이제 수많은 전쟁을 벌이는 중에도 카이사르의 가장 옆에서 이제 직속 부대 역할을 했던 그 친위 부대였거든요. 10군단이 굉장히 그 상징적인 부대입니다. 여러 군단들 중에서 이렇게 10군단만을 콕 집어갖고 카이사르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대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들이 최고 지휘관에게 특별한 신뢰를 받는 부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10군단 병사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앞장서서 싸울 것이라는 걸.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특별하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특히 최고 지휘관이 자신을 특별하게 믿어준다고 하면은 그 특별함에 어떻게든 보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10군단을 딱 이렇게 해갖고 너희는 특별하다 이렇게 해갖고 자신을 무조건 따르게 만들고 다른 군단들도 우리도 카이사르에게 10군단처럼 특별한 총애를 받는, 특별한 신뢰를 받는 부대가 되고 싶다. 그런 경쟁심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승리를 같이 이제 나가자!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카이사르 같은 사람의 인물을, 제가 여기 보면, 여기 처칠도 있고, 이런 사람들, 처칠이나 카이사르 같은 사람들 보면, 이분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사람 한 명 한 명이 아니고,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였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그 생각이 퍼져나가는지, 공포는 어떤 순서대로 퍼져나가는지, 용기란 건 어떻게 불어넣을 수 있는지, 제 인간 심리의 달인들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 사실은 이 정도 역사의 이름을 남긴 지도가 될 수 없는데, 여기서 보면은 카이사르의 연설을 보시면 그 독자님들도 알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냥 막 무조건 너희들 진짜 너희들 너무 나약하다 이렇게 막 꾸짖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카이사를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우스, 자기 아버지 세대, 삼촌 세대가 이겼던 거, 그 스파르타쿠스의 분란 진압했던 거, 게르만족 우리가 뭐 헬베티족한테도 맨날 깨졌던 거, 게르만족 최근에 이겼던 거 진짜 별거 아닌 이유. 그리고 막 너희들이 지금 막 식량이라든지 막 지형이 험하다 이 탓하는 거 사실은 다 핑계다. 그 거짓 너희들 다 겁쟁이들이다 해갖고 자신한테 부끄러움 안겨갖고 군인들이 나가 싸우게 하는 거. 이런 게 보면은 이렇게 카이사르 같은 당대 최고의 전략가들은 남을 설득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볼 수가 있어요. 충분한 근거. 점점 보면 이제 그 사례들이 최신 사례로 오는 거잖아요. 아버지 세대부터 스파르타쿠스, 뭐 최근에 이 갈리오 와서 이겼던 거. 그런 근거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네. 이런 생각 해놓고, 그런데 너희는 이른말 그렇게 걱정했으니까 너희는 겁쟁이들이다. 이렇게 부끄러움도 안기고,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 딱 잡는 순간에 나가야 된다. 지금 당장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조금 더 시간 주면은 분명히 이 조직 안에 다시 또 공포가 퍼지거든요. 시간을 줘갖고 당장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 없이 그냥 쭉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는 딱 출진하는 거죠. 당장 출진해갖고 추진한 다음에 특히나 또 10분단 너희는 내가 특별히 믿는다 하고 딱 사기도 올리고 이렇게 해갖고 전쟁에 나가는 거죠. 이렇게 설득을 했고 이렇게 공포를 몰아낸 건데 자, 그 결과를 한번 볼게요. 그 결과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되죠. 대승이었습니다, 대승. 엄청나게 승리를 거뒀고, 그 라인강 건너왔고, 게르만족이 원래 살던 그 게르만, 지금 독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거의 몇 명 없었다고 할 정도로 대승을 거뒀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카이사르 같은 인물들이 어떻게 이제 병사들을 이끄는지, 전략이라든지, 뭐 그런 전쟁이라는 게 단순히 막 장비만 좋고 수만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거는 전쟁을 이기기 위한 기본 조건인데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이를 이끌어가는 능력이야말로 바로 이제 이런 그 카이사르 같은 그런 장군이자 최고의 정치가들에게 꼭 필요했던 능력이고 카이사르는 굉장히 이런 능력 자체가 진짜 역사상 몇 안 될 정도 타고난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카이사르를 다루는 이번 방송을 마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이크 타이슨을 비롯해서 호세 토레스 그리고 플로이드 패터슨 등 당대 최고의 복서들을 길러냈던 그 커스 다마토, 그게 복싱 트레이너거든요. 이 커스 다마토란 분이 남기신 말이에요. 이 마이크 타이슨 같은 사람들이 해줬던 얘기겠죠. 근데 약간 제가 오늘 방송의 이 주제하고도 이제 맞는 것 같아서 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커스 다마토가 영웅과 겁쟁이는 둘 다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고 당신을 판단한다. 예, 오늘 방송에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모두나 다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모두가 사실은 처음 보는 대상을 만나면 공포스러운 적을 만나면 두려움을 갖잖아요. 하지만 카이사르 같은 인물들은 이런 공포를 어떻게 자신의 마음속에서 먼저 몰아내고 자기 부하들의 마음속에서도 이렇게 딱 몰아낸 다음에 어떻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 방송에서도 조금 더 재밌는 내용을 갖고 한번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